대구 경북이 오늘 낮부터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권에 들면서 곳곳에서 비바람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회사 측이 각종 편법을 동원하면서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깎였다고 하소연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100주년 기념 사업이 감사 결과 업체 선정부터 자금 집행까지 의혹투성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후 처리는 부실하기만 합니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고령층에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대구에서 처음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태풍 관련 소식부터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영균 기자. 네, 신천 둔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바람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대구 경북 지역은 낮부터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비도 약하게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바람이 갈수록 강해지고 빗방울도 거세지다가 다시 잦아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산, 영천과 청도 등과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나머지 경북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대구 90mm, 봉화 108, 울진 113, 안동 98, 구미 92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30에서 80mm,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5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윤 기자.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피해를 보니까요. 경북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금까지 한 명이 숨지고 농작물 31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 한계마을회관 주차장에서는 길이 18m, 높이 2m의 석축이 붕괴됐고 천연기념물 403호인 성박숲 왕버들 3그루가 넘어지고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봉화 소천 31번 국도에서 낙석이 차량 앞유리를 관통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가 숨졌고 오늘 새벽 0시쯤에는 청도군 매전면 국도 58호선 옆 야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등 6,000제곱미터가 유실됐습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대구공항 항공편도 차질이 빚어졌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 대구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2편을 비롯해 국제선 4편과 대구와 제주 간 항공편 2편도 취소됐습니다. 김해공항을 향하던 항공기는 태풍 영향으로 대구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룡포항 등 경북 동해안 항포구에는 3,300척의 선박이 피항해 있고 영근의 어선 32척도 먼바다로 피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천 둔치에서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경북에서는 한 명이 숨졌고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더 큰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도산서원 건너편 보리밭입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미처 수확하지 못한 보리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보리가 지금 싹도 나고 지금 자꾸 색이 변해서 상인들이 갖고 가지도 않습니다. 버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청보리 축제로 푸르름을 자랑하던 보리밭이 잡초밭처럼 변했습니다. 비에 쓰러지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확하지 못한 면적만 6만 6천여 제곱미터 2만여 평에 이릅니다. 안동시 북후면 신전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랑석축이 10m 정도 내려앉아 긴급 보수됐습니다. 시간당 42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칫 석축 위 주택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렇죠. 집이 무너질 뻔했죠. 근데 그 다행히 아무도 안 사시니까 자녀분들만 왔다 갔다 하는 집이거든요. 청송군 분안면에서 논 타작물로 심었던 양배추 7헥타르가 모두 물에 잠겨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고산지대에 고지대에서 재배하는 그 상품이기 때문에 물에 잠기면 거의 물건을 거의 못 쓴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밖에 의성과 청송, 영양, 성주 등 4개 지역에서 벼와 참외밭 등 16.5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봉화군 소천면 31번 국도에서 낙석이 떨어지면서 지나던 차량 조수석을 덮쳐 50대가 사망했고, 석포면 반야마을 앞에서 차량이 하천 아래로 추락해 7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으로 북부 전역에도 초속 14m 이상의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방재당국은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간판 등 위험시설물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 뿌라삐룬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은 오늘 아침 제주도 동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낮부터 경주, 포항 등 지역에는 태풍특보가, 그리고 그 외 지역은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지금까지 비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태풍 이동 경로가 궁금하실 텐데, 뿌라삐룬은 예상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밤 부산 동쪽 바다를 지나 내일은 동해 먼바다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은 오늘 늦은 밤까지 30에서 80mm,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강수가 예상되고 돌풍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이 큰 동해안 지역은 물결이 무척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을 전해드립니다. 이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사업을 맡길 업체를 사전에 정해두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는데, 실제로 사업비를 평가 당일에 2배 늘려 잡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교 100주년 행사에 대구 가톨릭대학이 애초에 쓰기로 한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입찰을 한 업체 5개는 모두 다른 금액을 썼습니다. 문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입찰에 성공했다는 것. 이 업체는 가장 적게 쓴 업체보다 무려 12억 7천만 원이나 많은 20억 4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대가대는 가격 평가에 20점을 배정했지만 이들 5개 업체는 모두 같은 8점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이 별도의 가격 평가란을 만들어 놓고도 가격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최저로 쓰면은 사실 점수를 많이 적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더욱 이상한 것은 업체 평가 당일 사업단장을 맡았던 사무처장 신부가 사업 예정가를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올린다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업체를 먼저 정해놓고 사업비를 짜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행사비 집행도 의혹투성입니다. 행사를 치른 뒤 이 업체가 대학에 요구한 행사비를 대가대는 세금 계산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대학 스스로가 쓴 감사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 많게는 7억 원 정도가 업체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과 부당 이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돼 있지만 지금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의 주인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100주년 기념 사업의 문제점을 먼저 알고 학교 측에 특별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사업단에 있었던 5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 요구가 있었지만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에서 잘못이 드러났지만 대학과 천주교 재단도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제대로 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대구에서 처음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듯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첫 분양에 나선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대구 혁신도시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47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9천만 원대 보증금에 매달 12만 원 정도면 1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12월에 결혼을 해서 아무래도 좀 같이 살 집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일반 아파트랑 똑같은 것 같고요. 그냥 오히려 그냥 계속 얘기하듯이 합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점에서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내는 금액이 이사 다니면서 전세금 올라가는 금액보다 나은 것 같아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뉴스테이로 불리던 기업형 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뉴스테이와 달리 전체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0%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고령층 같은 정책 지원 계층에 공급합니다. 이 아파트는 8년 장기 거주 계약자와 단지 내 봉사가 가능한 재능 기부자에 특별 공급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가 정한 5%보다 낮은 0.9%로 제한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 아파트 수준의 어떤 생활 편의를 누리실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혁신도시에 이어 국가산업단지와 대명동 일대, 경산 하양에 2,200여 세대가 더 분양될 예정입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서민들 주거 환경과 질에 도움을 주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올리려 하자 사용자 측에서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는데 실제 인건비 부담은 얼마나 커졌을까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오히려 임금은 깎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습니다. 실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이에 못 미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성서공단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올해 2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2% 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다행이고 떨어진 노동자도 있습니다. 상여금이 한 절반 정도 삭감되고 기타 수당들이 다 없어지니까 작년 수준보다 오히려 못한 그런. 사용자가 임금을 깎는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상여금을 절반 가까이 깎거나 근무 시간이나 각종 수당도 줄였습니다. 심지어 기숙사비를 5만 원 올려 월급에서 빼버리거나 쉬는 명절에 연차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측이 강제로 밀어붙이거나 심지어 노동자도 몰래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55%에 달했습니다. 절반 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는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경영계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계약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취업규칙조차 노동자들의 이 의견만 청취하고 사업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원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0% 오른 9,058원입니다. 노동자들은 편법으로 깎이지 않은 온전한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을 꾸려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6,619명 가운데 6,640명이 100%를, 979명은 50% 선거비용 보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46명 가운데는 25명이 100%, 2명이 50%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득표율 10%에서 15% 미만은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한 대구의 한 중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15살의 중학생을 둔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딸이 19살 남자 3명과 딸 또래의 남학생 4명 등 모두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들이 성폭행 사실을 소문내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해 청원했다며 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법의 엄한 심판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파견 및 용역 노동자 174명 가운데 86명을 1차 전환자로 확정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이 가운데 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나머지 1차 전환 대상자 43명은 내년 7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경상정비와 방사선 안전 분야 등 88명은 추가적인 협의기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자료에 따르면 6월 제조업 BSI는 61로 전달보다 14포인트 떨어졌고 전국 BSI 80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증가보다 수출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비제조업 BSI는 63으로 전달보다 4포인트 올랐지만 역시 전국 평균 BSI보다 낮았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최근 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 7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기 기업 경기실사지수는 86으로 지난 2분기 100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위험 요소로는 고용 환경 변화가 46%로 가장 많았고 55.8%의 기업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 등 위험 요인이 여전히 있고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여건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3년 7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안동병원에 배치된 경북 닥터 헬기는 1,800회 이상의 출동 실적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한 차례 이상 응급 환자 이송과 치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헬기 이송 환자 1,700여 명 가운데 중증 외상 환자가 32%로 가장 많고 다음은 뇌와 심장 질환, 호흡곤란과 인산부 순이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던 중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B씨를 찔러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높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쿠어스텍코리아가 구미에 내년까지 472억 원을 투자하고 120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쿠어스텍코리아는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경상북도 구미시와 체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구미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한 쿠어스텍코리아는 반도체 세라믹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연매출 260억 원, 달러 2천만 원어치를 수출하는 중견기업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